뇌물탄원서 이재명이 뭉겼다. 조직적 은폐의 몸통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뭉개졌기 때문에 이게 은폐가 조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흐름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좌파 정당의 민낯이죠. 뭐 도덕성이 우월한 척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공천 그때 뭐 비명 행사 공천 뭐 친명 행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전에 지방선거 때 또 지방선거 때 또 이상한 공천이 이루어진 거 또 하나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김병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강선우는 그 중에서 이제 한 그 지역적인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1억 원 받았다. 김경 시의원에게 1억 원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김경 공천 주셔야 됩니다. 그런 김병기가 그거 곤란한데 이건 나는 모르는 일로 해야 되겠어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공천 확정을 해버렸죠. 김병기는 공천 확정하는 날 집안일이 있었어. 슬쩍 피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 강선우가 공천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김병기는 왜 눈 감아버렸을까? 김병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눌렀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자, 어쨌든 김병기가 지금 핵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주말부터 오늘 사이에 이런저런 김병기와 관련한 나중에 이혜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정말 이게 좌파의 민낯이다. 이게 진짜 좌파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기 혼자만일까요? 이게 좌파에 지금 만연한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제목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쏟아져서 자, 김병기 아들이 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취직을 했죠. 그때도 한번 이거 나왔습니다. 빗썸에 취직을 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경쟁사가 어디냐 하면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죠. 이 업비트, 빗썸 이거 그때 김남국 코인 파동 때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코인 거래소 두 개가 하나는 빗썸이고 하나는 업비트인데 이 김병기 아들이 빗썸이나 업비트 둘 중에 이제 두 군데 다 이제 넘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계자들이 김병기도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빗썸에 취직을 시켰다. 김병기 아들을. 빗썸의 차남입니다. 차남. 장남은 그 국정원에 취직시켰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자기 맡은 임무를 가지고 김병기 보좌관들에게 막 그 대신 좀 알아보라고 한 거.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 그건 장남이고 빗썸에 취직한 아들은 차남.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제가 정말 웃음기 띄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모 찬스를 못 쓰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못 쓰는 우리 그 젊은 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장남 차남 사남 삼남 다 나옵니다. 지금 어떤 특혜 받은 거. 그 차남은 이제 빗썸에 취직시키고 가서 시켰는데 경쟁사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물에 대해서 그 두나무 문을 닫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막 하고 막 지위를 이용한 이런 막 말들을 보좌관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두 개의 경쟁업체가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한쪽에 두 군데 이제 다 발을 걸쳐서 어느 쪽에 취직할까 하다가 이제 빗썸이라는 데 딱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경쟁사를 문 닫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김병기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 갑질 보좌진에 대한 갑질 부메랑 김병기하고 이혜영이 똑같죠. 이 김병기 비서관은 뭐라고 하냐. 2024년 총선 끝나고 김병기가 상임위원회를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로 옮겼다. 이제 갑의 위치에 올라선 거죠. 그 가상화폐 회사에. 그러더니 갑자기 빗썸과 두나무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 두 회사의 대관 업무를 하는 협력관도 사무실로 불러. 정말 이런 갑질. 대관 업무,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 로비하는 비공식이죠. 우리 로비가 합법적이 아니니까. 그 대관 업무하는 협력관 양쪽에 다 불러. 그래서 이 자신 차남을 여기 차남이 아마 이 코인 회사에 가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두나무하고 빗썸 양쪽에 인사청탁을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김병기가 두나무 회사 대표와 여러 차례 식사도 했고 심지어 아들도 같이 했다. 아들 1억수도 전달했다. 여기는 이제 안간 회사죠. 그런데 아들은 두나무가 아닌 비스에 취업을 했는데 아들이 비스에 취업하니까 김병기가 돌연 두나무를, 그러니까 업비트를 공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막 대정부 질문 같은 데서 공격할 거리를 찾아라. 자기 아들이 간 회사의 경쟁사. 독과점을 지적하는 지뢰를 준비하라. 이런 지시도 했고 여러 차례 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혼내줘야 한다. 두나무 문 닫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의 차남 이야기가 이제 비스에 취직하자 두나무 문 닫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지시했다는 것이고, 오늘도 김병기와 관련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기사도 하나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김병기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인 동작구 의원이 다주택자임에도 단수 공천했다는 의혹이 오늘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이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한다. 그래서 김경에 대해서 이 강서구 김경에 대해서 컷오프 대상인데 5채나 뭐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살렸다.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강서구뿐이 아니고 여기는 김병기는 동작구인데 동작구 의원도 다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수 공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A 전 구의원이 바로 그 김병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근데 그 사람이 당시 동작구 아파트 한 채, 송파구 아파트 한 채, 두 채를 소유 중이었으니까 이게 이 컷오프 대상이 되는 거죠. 민주당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데도 단수 공천을 시켰다. 그래서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김병기가 이 강선우에게서 그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김경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컷오프를 시켜야 되는데 컷오프를 시키지 않고 왜 단수 공천을 받게 했을까? 서로 이제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강선우 쪽에서 다주택자 이렇게 이 부적격한 김경을 공천시키는 대신 이제 반대 급부로 같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니까 김병기도 동작구에 있는 다주택자를 공천을 준다. 이런 딜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지금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찍어 눌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김병기가 찍어 눌렀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뭐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김병기하고 이혜원하고 쏟아지니까 제가 조금 전에 헷갈리기도 했는데, 김병기의 장남 차남, 이혜원의 삼남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김병기가 부인이 동작구 이해 업무비, 업무 추진비 유용, 이거 있었죠. 그것을 이제 경찰 수사에 들어갔는데, 경찰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 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마 청탁을 누구에게 했느냐? 지금 국민의힘 경찰 출신 윤석열 정부 실세 중진위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찰 출신 윤석열 정부 친윤 실세 중진. 누군지 이제 이름이 딱 떠오르죠. 그런데 이제 아직 그 보도는 실명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 그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진이 동작경찰서장에게 무리하게 수사하지 마라. 김병기 부인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을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부탁을 하고 나서 동작경찰서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중진위원이 경찰 출신이 동작경찰서장가 이제 경찰 쪽에서 알았던 사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병기의 부탁을 받고 했는데 실제로 혐의 없음이 나와버렸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김병기가 로비를 하면서 경찰 출신 국민의힘 중진위원에게까지 막 로비를 했던 이야기가 되죠. 저는
이게 이제 누군지 지금 뭐 어렴풋이 알기는 하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특검해야죠. 특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자, 국민의힘 누군지 그런 부탁을 그 경찰서장에게 했으면은 김병기를 위해서 부탁을 했으면 그것도 밝혀내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재명, 김현지의 연루설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뭐 김병기도 있고 강선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고 구의원들 뭐 탄원서가 사라진 탄원서를 묵살한 그런 것도 있는데 유명할 핵심은 바로 공천 뇌물 두 갈래 공천 뇌물이 있었죠. 하나는 1억 원, 강선우 1억 원, 하나는 그 구의원 3천만 원 플러스 알파. 근데 어쨌든 이 두 공천 뇌물을 은폐를 할 때 이재명과 김현지가 얼마나 연루가 됐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과 김현지 이게 핵심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 강선우 1억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은 1억 원을 받고 김경이 컷오프가 될 위기에 처하니까는 김경이 강선우를 겁박을 한 것 같죠. 그거 빨리 나 컷오프 말고 나 단수공천 안 주면은 기자회견 할 거야. 기자회견 이야기가 그 녹취록에 나옵니다. 기자회견 할 거야. 다 풀어버릴 거야. 폭로할 거야. 이러니까 강선우가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를 찾아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은 그냥 공천 줘버립시다죠. 근데 실제 그 다음날 공천 줘버렸죠. 그런데 녹음 파일에 보면은 김병기는 절대 안 돼. 나는 여기서 빠질 거야. 했는데 나 만난 척도 하지 마. 공천 줄 수 없어. 했는데 그 다음날 공천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 김병기가 불참해버렸죠. 묵인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총선 때는 본인이 김병기가 후보자 사전 검증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이렇게 했는데 강선우에게 그대로 공천을 줬었죠. 줬습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누군가 찍어 눌렀다. 김병기를 찍어 눌렀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돈을 나눠 먹었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하자가 있는 자기 사람들 공천 주는 걸로 딜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하룻밤 새에 그렇게 바뀐 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김병기보다 힘이 세다. 그래야지 김병기를 눌러줘. 김병기는 그때 아주 막강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도 하고, 수석사무부총장인가 그 다음에 했는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친명에서 막강했죠. 그런데, 그거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때는,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 직후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그 비대위는 힘이 없죠. 윤호중하고 저 외부에 있던 이재명이 꽂았던 N번방 활동했던 박지원, 이 공동위원장이니까 여기는 힘이 없고, 여전히 이재명 그 직전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상임 고문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당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러 간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모든 선거를 다 본인이 살짝 다 공천도 자기가 다 주고 했죠. 그래서 김병기보다 힘이 센 사람은 이재명이거나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친명 핵심이거나 당시 사무총장이거나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도 연루 의혹을 봐야 되는 거죠. 특검이 해석하면 이것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줄기가 바로 두 번째가 공천뇌물 탄원서 묵살된 거죠. 그런데 이 공천뇌물 탄원서라는 게 이제 김병기에게 1,000만 원, 김병기 배우자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라고 해서 줬던 그 구의원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김병기하고 틀어져서 김병기가 제명을 시키고 하니까 나중에 탈락했다 싶어서 다시 이제 돌려받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이 구의원 두 사람이 당시 이수진, 그러니까 동작계 바로 옆 지역구에 거기도 이제 공천 떨어질 위기에 처했었죠. 거기를 통해서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한 탄원서가 다시 김병기에게 갔다 이거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녹음도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수진 당시 의원의 보좌관이 이제 구의원 두 사람이 쓴, 같은 동작구에 있는 구의원 두 사람이 쓴 탄원서. 이거 3천만 원 줬다가 돌려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공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 공천관리위원회 후보 검증위원장하고 간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이재명 대표께 해서 탄원서를 주죠. 그런데 이수진한테 좀 전해달라고 하죠. 국회의원이니까. 구의원은 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수진이 자기 보좌관에게 줍니다. 이거 좀 전달을 해. 이재명 대표 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전달을 했느냐? 이게 국회의원 보좌관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끼리는 또 민주당 같은 보좌관들끼리는 서로 친분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실에 하지 않고 이재명 의원실에 합니다. 그 의원실의 선임 보좌관이 바로 김현지였죠. 김현지한테 합니다. 자, 김현지에게 이 탄원서가 갔죠. 이 탄원서가 갔는데 이게 탄원서가 갔으면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가 없으니까 이수진 보좌관이 김현지에게 물어봅니다. 저번에 내가 준 그 구의원 공천 헌금 관련 탄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김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수진의 보좌관에게 그 탄원서 이재명 대표에게 탄원서를 보고를 했어요. 탄원서를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윤리감찰관실에 넘기겠다. 윤리감찰관실로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까지 김현지가 이수진 보좌관에게 그 탄원서 이재명 대표에게 김병기 탄원서 보고를 했다. 조금 기다려달라. 윤리감찰관실에 넘기겠다. 제가 이제 보고를 했고 이거 윤리감찰관실로 넘기겠다. 이렇게까지 한 내용이 녹음이 돼 있다. 이수진 전 의원이 분명히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에게 관계 녹음이 된 거죠. 이재명의 관계. 이재명 대표실로 간 게 아니고 이재명에게 관계 녹음이 됐다. 이재명은 그럼 그 탄원서를 봤다. 자, 총선 앞두고 이런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장이 이런 공천 뇌물을 받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후보자 검증위원장뿐이 아니고 전략적인 모든 공천을 관리를 하는 간사다.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사람이 자기가 뜻하지 않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 잘라야죠. 잘라야죠. 안 자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윤리감찰관단으로 보냈다. 넘기겠다 했는데 윤리감찰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김병기 쪽에서 달라고 해서 줬다. 그러니까 이게 이수진 보좌관이 김현지를 주고 김현지가 이재명에게 보여주고 윤리감찰단으로 넘겼는데 윤리감찰단은 이걸 다시 김병기한테 줘버렸다. 왜? 명분이 이거죠. 김병기가 이 후보자 사전검증위원장이니까는. 이런 사람, 이런 게 들어왔다, 줬다. 근데 그거 바로 김병기다. 김병기가 부적격자라는 걸 그것을 김병기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당당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이 조치를 안 취한 겁니다. 자, 이재명하고 김현지가 김병기를 살린 이유는 뭐냐? 이재명이 특히 김병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보고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다시 김병기에게 돌려줘. 일단 형식적으로 윤리감찰관실로 가야 되니까 윤리감찰관실로 갔다가 그냥 김병기에게 돌려줘.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김병기는 그때 중책을 하나 오다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에게 딱 그 시점에. 뭐냐 하면은 공천에서 칼자루를 쥐고 후보 사전검증위원장하고 공천위 간사를 하면서 위원장보다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더 실무적으로 막 휘두릅니다. 오다를 받은 게 뭐냐면 비명행사. 비명계 다 쳐내. 특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31명인가요?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두 번 청구가 됐죠.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한 번은 방탄해버렸고 한 번은 민주당 비명계가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구속해. 민주당 비명계에서 통과시켰죠.
그래서 그때 30명인가 31명인가 뭐 반란자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이라는 그 이상한 판사 때문에 기각이 돼버렸죠. 어쨌든 그때 반란포를 던진 사람을 전부 다 색출해서 공천에서 배제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역할을 김병기가 했기 때문에 김병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김병기가 그 탄원서 김병기에게 갔다고 말씀드렸죠. 윤리감찰단이 김병기 쪽에서 달라해서 줬다고 했는데, 그 김병기가 탄원서를 가로채서 강제 보관을 보좌관에게 지시했다. 이런 경찰 진술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김병기가 탄원서 가로채서 보관을 지시했다. 경찰이 진술을 다 확보했었다. 저런 내용을 경찰이 김병기가 김병기 본인과 관련한 탄원서를 윤리감찰단에서 가로채서 보관하라. 이 보좌관에게 지시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공개가 된 거죠. 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을 경찰이 다 진술을 확보했다. 뭐냐? 김현지에게 전달됐고 김현지가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윤리감찰단으로 보냈고 김병기가 가로채갔다. 이거를 경찰에 다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중앙일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김병기 보좌관에게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낸 탄원서가 오히려 당시 금정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사건이 유야무야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자의 정언이 드러난 만큼 향후 김현지 실장 등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현지에게 수사 확대된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받아서 김병기 의원에게 넘겨준 게 이재명 당시 대표 혹은 지도부 관계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권 관계자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넘겨준 게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 멘트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탄원서에 담긴 주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누군가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했다. 이재명이 인지하고도 방조를 했으면 수사 대상이죠. 이재명도 수사 대상이죠. 물론 내란 외환죄 외에는 기소가 되지 않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현직이라도. 그리고 경찰이 지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논리가 충분히 성립되는 거죠. 이 특검이란 것이 원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기존 검찰이든 경찰이든 기존 수사기관이 못하니까 특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나서 세계 특검은 죽은 권력을 수사를 한 거죠. 이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특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민주당도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탄원서를 받아 당 대표실에 전달한 건 맞다. 확인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친분인 김현지가 탄원서를 받아서 당 대표실에 전달한 건 맞다. 확인했다. 대표실에 전달을 했다. 김현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약간 물타기하는 겁니다. 대표실.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안 본 것처럼 또 나중에 하려고. 그렇지만 대표실에 전달한 건 맞다. 이거는 잘못 이거 하다가는 그때 당시에 그 당직자들이 나와서 걔는 덤터기 쓸 수 없으니까는 폭로를 해버릴까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탄원서가 들어오면 윤리감찰단에 넘기는 시스템이다. 아니, 그 내용은 다 보고 넘겼고, 그거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하고 윤리감찰관실로 넘기면서 이거 김병기에게 다시 돌려줘.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